수학 120에서 123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배웠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였죠? 네, 첫 번째로는 직접 맞대어서 비교합니다.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직육면체 두 개의 길이를 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직접 맞대어 비교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요런 직육면체가 있고요. 자, 또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직육면체가 두 개가 주어지면 이것을 구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는 2cm, 4cm, 2cm, 2cm, 여기도 2cm, 2cm라고 해볼까요? 자, 맞대어서 비교할 때는, 자, 직육면체에는 서로 다른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있죠. 자, 직접 맞대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가로, 세로, 높이 중에서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른 경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던 부분에서는, 자, 보면은 가로하고 세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세로의 길이 똑같죠. 높이도 같습니다. 두 개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가로의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가로만 다르고 세로와 높이는 같죠. 이럴 때는 가로의 길이를 이용하면 손쉽게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만 다르니까 가로가 긴 것의 부피가 더 크다고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직접 맞대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개는 다른 경우, 이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직접 맞대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두 변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세 변이 모두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맞대어서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물체를 넣어서 그 물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데 그 물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자, 첫 번째는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크기와 모양을 이용해서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이용했었죠? 그렇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직육면체 모양이랑 가장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아니면 이것을 여러 개 쌓아서 직육면체 모양으로 크게 쌓는 거죠. 이렇게 쌓아서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직육면체를 비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작은 직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2cm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 큰 직육면체는 5cm예요. 한 변의 길이가 다르죠. 그러면 얘를 쌓아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2cm를 쌓아서 5cm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개는 쌓을 수 있는데 나머지 1cm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처럼 배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직육면체를 쌓아서 큰 직육면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육면체 중에서도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자연수의 모든 수의 약수가 될 수 있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직육면체를 이용하면 모두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연수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작은 정육면체, 요 정육면체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약속하고 한글로는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린 요 약속을 그대로 따라주면 되겠죠. 수학자들이 약속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표기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숫자가 있으면은 숫자를 쓴 다음에 단위는 영어 표현은 3분의 2 정도의 크기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은 작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단위를 여러 가지 배웠는데 길이의 단위로 뭘 알고 있나요? 1cm 알고 있죠. 넓이의 단위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할 때 1cm와 1cm를 곱하니까 뭘 배웠나요? 1, 두 번 곱하니까 제곱 센티미터를 배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을 곱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1, 3분의 2 정도의 크기의 센티미터를 쓰고요. 세제곱은 작게 위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1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 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수학책, 필통, 책가방, 리모컨, 각설탄 중에서 어떤 게 요 정육면체와 가장 비슷한가요? 여러분 찾을 수 있죠? 네, 각설탕이 가장 비슷합니다. 각설탕 말고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주사위도 비슷하죠, 그죠?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1 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부피가 1 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세어서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잠시 포즈 하시고 얼마인지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하나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까요? 자, 여기에 한 층에 두 개가 있네요. 한 층에 두 개씩 두 층이 있어요. 두 개씩 두 층이니까 네 개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셀 수도 있고요. 뭐 하나, 둘, 셋, 넷, 아래도 네 개인데 두 층이 있네. 그러면 8개겠구나. 이렇게 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세어보았나요? 그러면 아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쌓기나무의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한 층씩 차례로 세었어. 그러니까 층으로 셌나 봐요. 남자친구는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 어떻게 셌다는 얘기죠, 얘는? 자, 그러면 우리 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세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걸 보면은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세어 볼래요. 여기 네 개네. 네 개씩 두 줄이죠. 그래서 네 개씩 두 줄이구나. 그러니까 한 층에 몇 개가 들어갔나요? 그렇죠. 8개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런 게 몇 층 있어요? 한 층, 두 층 있죠. 그럼 8개씩 두 번이 있겠구나. 그래서 8이 16, 16개라고 구했어요. 자, 아래 것도 한번 볼까요? 아래 거는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한 줄에 4개씩인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입니다. 그럼 4개씩 4줄이니까 한 층에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16개죠. 그런데 이런 16개가 몇 층이 있나요? 한 층, 여기도 아래도 한 층 있죠.
그러면 16개씩 두 층이구나. 그러니까 32개가 있네. 이렇게 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한 층에 있는 개수를 셀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죠. 그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결국은 요것이 한 층에 들어가는 쌓기나무의 개수가 되겠죠. 1세제곱센티미터의 개수. 그리고 몇 층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높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요 남학생이 하는 얘기는 요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직육면체에 있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주면은 부피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아래 또 한번 볼까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몇 배가 될까? 요거 한번 구해 볼까요? 위로 한번 잠깐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했던 내용을 잠시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쌓기나무 한 개니까 1cm죠, 가로가. 그런데 여기는 2개니까 2cm가 됐어요. 세로는 2cm, 2cm 똑같죠. 높이는 2칸이니까 2cm, 2cm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로와 높이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변했나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가 1cm에서 2cm로 몇 배가 됐나요? 맞습니다. 세로가 2배가 됐어요. 세로의 길이가. 세로가 2배로 늘어났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는 한 층에 2개씩 2층이 있으니까 4개죠. 4개니까 4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는 한 층에 2개씩 2줄인데 2층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됐나요? 8개가 됐어요. 그러면 몇 배가 됐나요? 부피는? 맞아요. 2배가 됐습니다. 세로가 2배가 되니까 부피가 2배가 됐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이번에는 얼마로 바뀌었죠? 네, 이번에는 4cm로 바뀌었습니다. 또 2배가 됐죠. 그죠?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썼군요. 여기가 세로가 아니고 뭘까요? 가로입니다. 가로가 2배로 바뀌었죠. 여기도 가로가 2배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길이는 어떤가요? 2cm 같죠? 높이도 같아요. 그러면 가로만 계속 2배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부피가 또 어떻게 됐나 볼까요? 한 층에 4개씩 2줄 있어요. 그 4개씩 2줄 있고 2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네요. 또 몇 배가 됐나요? 그렇죠. 2배가 됐죠. 가로가 2배가 되니까 부피 2배. 가로 2배 되니까 부피 2배.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남학생이 한 얘기가 맞죠.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될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직접 한번 그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직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로도 2, 세로도 2, 높이도 2인 직육면체예요. 자, 여기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로가 4cm로 늘어야 되겠죠. 세로도 4cm로 늘어났습니다. 높이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늘었습니다. 그럼 가로 4cm, 세로 4cm를 늘었어요. 높이가 2cm로 그대로예요. 그럼 요거의 부피는 가로에 자 요렇게 잘라지겠죠. 1cm가 두 개씩 두 줄이 들어가고 두 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씩 두 줄 두 층이 들어가죠. 그러면 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1 세제곱 센티미터가 3개니까. 그런데 여기는 4cm니까 4개씩 4줄이 되겠죠.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리고 두 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4개씩 4줄이 들어가고 두 층이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죠. 자, 그러면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 가로 세로가 다 2배로 늘어났더니 부피는 어떻게 변했나요? 자, 단위도 써줘야 되겠죠. 단위는 몇 배로 바뀌었어요? 부피는 8에서 32로 바뀌었죠. 그럼 몇 배가 됐나요? 그러게 4배가 됐네요. 4배. 4배. 자, 그러면 요 여자친구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고 또 세로가 2배가 되면 결국 몇 배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4배가 됩니다. 그래서 4배로 늘어나는구나. 가로가 2배면 부피도 2배. 세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 그래서 결국은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죠? 총 4배가 됩니다. 아, 이렇구나. 이러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자, 여기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한 층에 몇 개가 있나요? 한 층에 가로가 6cm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씩 몇 줄인가요? 하나, 둘, 셋, 4줄이죠. 4줄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한 층이 몇 개가 됐나요? 그렇죠. 24개가 됐죠. 근데 24개씩 몇 층인가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5층입니다. 그러면 24개씩 5층이니까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럼 1세제곱센티미터가 이만큼이 있으니까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 필요한가요? 여러분이 구한 것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가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요 구한 것만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를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층에 있는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한 층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그렇죠.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한 층에 들어가는 개수가 되고 거기에 몇 층이 들어가는지를 알려면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로와 세로를 곱한다는 것은 결국은 밑넓이를 구하는 거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직육면체에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식은 외워야 되겠죠. 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봤어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나요, 여러분? 한 층에 들어가는 개수를 구하고 몇 층 들어가는지 알아봤죠? 근데 정육면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5cm라는 거는
가로도 5cm, 세로도 5cm, 높이도 5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층에 몇 개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로, 세로 5cm니까. 그렇죠. 5 곱하기 5만큼 들어가겠죠. 그럼 한 층에 25개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5층이 들어가니까 총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네요.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했는데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것을 모두 다 똑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적어주면 될 거예요. 원리는 똑같고 용어만 다릅니다. 정육면체는 일종의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 대신에 똑같은 길이인 한 모서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공식을 활용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반드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주변에다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거 문제는 곽티슈 같아 보이죠?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곽티슈의 부피예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죠.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여러분들이 자, 공간을 활용해서 15 곱하기 15 75가 되고 15가 되죠. 그러면 225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 부끄럽지 않죠? 풀이 과정 쓴 다음에 지우지 마시고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검산이 가능한 식으로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가 225가 되죠. 그럼 여기다 또 한번 15로 곱해야 돼요. 자, 이젠 틀리지 않도록 공간을 잘 확보하시고 225 곱하기 15 55 25 1125네요. 그리고 225 그러면 3375. 중요한 건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게 풀 수 있어야 잘 푸는 겁니다. 그냥 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지막까지 자, 식을 정확하게 쓰시고 선생님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실수하지 않도록 줄을 맞춰서 잘 마지막까지 답을 잘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문제를 푼 것처럼 여러분들도 식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공간에다가 풀이 과정을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